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교육공무원, 교대를 나와서 교육공무원을 했고요. 교대에서는 국어교육과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한국어 교육학과를 다시 졸업을 해서 제가 다문화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해서 이 외국인들 한국어 교육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한 17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직접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특수교육도 전공을 하고 뭐 심리치료도 전공을 하고 또 유아교육도 전공을 하고 법학도 전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회복지도 전공을 하고 해서 6개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양한 학문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분야를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평생교육사로도 활동하고 사회복지사로도 활동하고 한국어 교사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교육공무원으로도 활동하고 이 다양한 활동을 제가 해왔는데 그 활동을 한 결과 사회 곳곳에 불공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종학당 예산이 920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 보면은 세종학당 예산이 올해는 890억, 내년에는 920억, 920억이다. 그러니까 세종학당이라는 것은 해외에 이렇게 설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종학당이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다양한 나라 여기 보면은 다양한 나라에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뭐 과테말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종학당 이거 세종학당이 인기 폭발이다. 세종학당 줄 서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김승원 의원은 한국어 교육 담당 세종학당 인력 운영 부실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했네요. 그쵸? 또 최경환 의원은 해외 한국어 수요 급증 세종학당 지정 취소 속출. 자, 이 한국어 학당을 지정할 때 공정성이 있을까? 제가 해외에서 이제 한국어 학당을 운영을 해보니까 이 이제 한국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국어 세종학당이 세워져요. 세종학당이 세워지고 그 세종학당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결혼 비자를 받는다. 결혼 비자를 받는데 토픽 1급을 시험을 봐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세종학당에서는 어떤 수료만 하면 수료증만 있으면 갈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떨까요? 수료증에 대한 비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료증 비리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 지정할 때 특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원금 문제, 이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부동산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업소들이 있는데 여기 정부가 공인중개사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 공인중개사를 지정해 준다. 그러면은 거기 특혜 의혹이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해 줘서 돈을 지원해 준다. 특혜, 그 지정받는데 특혜, 이 지정받는데 공정성이 보장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을 뭐 920억을 쓴다.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항상 외쳤던 게 뭐냐면 아니 세종학당에서 공부를 하든 일반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다 토픽으로 통일해라.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통일해라. 그 시험을 봐서 정확하게 실력을 인정받게 해야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수료증만 가지고 그럼 수료장에 대한 비리가 없겠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라.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공무원도 해보고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기업도 해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칙이에요, 반칙. 반칙이고 뿐만 아니라 굉장한, 겉으로 보기에는 공익사업이지만 사실상 비리가 득실득실한 겁니다. 요번에 대장동 사태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비리가 득실득실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 세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해서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불공정한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결혼을 이민하기 위한 사람들이 토픽 1급을 한국어 능력 시험 1급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세종학당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법무부에서 지정한 기관, 거기서는 수료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을 왜 보겠어요? 시험을 안 보고 거기에 수료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토픽을 국가가 운영하면은 그건 국익이 됩니다. 국익이 되죠. 그 시험 응시료가 국가의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뭐예요? 수료증은 사익이 되는 거예요. 사익.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구조 체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개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한 정당도 개혁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곳곳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서도 활동해보고, 또 진짜 공무원으로도 있어보고, 또 이런 교육기업도 운영해보고 다 해보니까 우리 사회는 불공정, 해외 나가서까지도 불공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또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고 할 때 이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료증을 비자 장사도 되는데 수료증 장사가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비자 장사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영상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료증 장사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 부패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네. 그래서 문화 장벽보다 높은 언어 장벽, 한국어 교육이 필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한국어 교육을 우선화해야 한다. 왜 자꾸 수료증 장사로 가게 만드느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IELTS라든지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다양한 시험이 있지 않느냐. 그 베트남만 봐도 IELTS 시험이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픽 시험을 1년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시험을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수수료가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료증으로 인정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수료증으로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불공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항상 법을 만들 때 뭔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민간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근데 저쪽은 수료증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거 지정할 때 지정받기 위해서 이제 로비가 시작되고, 그리고 수료증 장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영사들과 연결되면 비자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았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도 두 번 독살을 당했죠. 네, 독살 시도를 2번 당했고, 한 번은 진짜 살해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제가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은 참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네. 그리고 한국어 교원 문제, 이제는 정부가, 한국어 교원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누가 알맹이를 까먹고 정작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이 선생님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네. 한국어 강사 부당 해고 소송 장기화. 이렇게 한국어 지금 수요가 없죠. 네. 또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해갖고 한국어 이 문제, 코로나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 그리고 이 한 대학의 어학당에서는 베트남 연수생 100여 명이 잠적했어요. 법무부는 소재를 탐독하고 있고, 이 대학에서 한국어학당 유학업체 친인척 유착비리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친인척이 해외에서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자를 줄 수 있는 특별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초대장. 그러니까 비자를 대학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사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사관에서도 비자 비리가 일어나는데 대학에 저 권한을 주니 비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거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아우 가슴이 아픕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네, 연수생 40명 입건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제가 이거 SBS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이 방송에 나간 거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주재 한국영사관 앞에 요즘 날마다 학생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유학 비자 받아서 한국에 공부하러 가겠다는 청년들인데요. 그런데 이들 모두 진짜 공부만 하러 오는 걸까요? 조기호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국어 유학원입니다. 교실마다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어를 왜 배우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하노이에만 이런 유학원이 2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학원을 3년째 운영 중인 한 교민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간판만 유학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가면 얼마나 벌을 수 있다? 한 달에 2,000달러, 3,000달러를 벌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브로커들이 유인을 하는 거죠. 130여 개의 한국 대학들은 자기 대학 어학당에 입학할 외국인 학생들이 석 달에서 6달짜리 단기 비자를 바로 받도록 해주는데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성적 낮아도 돼. 졸업장 없어도 돼. 다 만들어주니까 가짜로. 이런 통로를 만들어낸 거죠. 브로커들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입니다. 한국에 가자마자 도망가 취직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취재진은 브로커를 직접 접촉해봤습니다. 한국 대학에 가려면 우리 돈으로 1,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의 대졸 초임은 20-30만 원 정도. 몇 년을 이내에 벌 수 있는 큰 돈을 내고 한국에 온 베트남 학생들.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이들은 5명 중 1명꼴로 학생 대신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할 것을 위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몇몇 대학은 학생들이 거의 사라져 어학당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13만 시대. 우수한 외국의 인적 자원을 유치해야 할 대학의 유학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SBS 조규입니다. 네, 참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해외 활동을 하면서 참 답답한 상황들을 많이 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한국어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이거 오늘 한글날인데, 그래서 제가 이 한글날에 이 한국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이 해외에서도 썩어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한국어 수료증이 아니라 한국어 이 능력 시험을 우리가 다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토플, IELTS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한국어 시험을 만들어 갖고 1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민간에도 개방을 하고 대신 부정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어가 세계화 되는 것처럼 한국어도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근로자로 온다 또는 뭐 결혼으로 온다 또는 유학으로 온다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한국어 능력시험 증서가 있어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위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위조를 하니까 한국에서 발행한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은 위조를 못하게끔 우리가 검색 시스템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그들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도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유학생이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이. 왜 잠을 자냐 했더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근로자들, 또 결혼 이주한 사람들이 이 소통이 돼야지 뭔가 사랑도 있고 가정도 잘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근로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가짜 결혼하는 사람들, 가짜 근로자들, 가짜 유학생들을 걸러낼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